주말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재난방송 하나 안내해드리고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7시 48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통증 발생 시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냉찜질, 예방접종 후 미열 증상 시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휴식 권장, 예방접종 후 발열, 근육통 증상 시 해열 진통제 복용, 예방접종 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 진통제 준비하시고요. 예방접종 후에 몸살 증상 시에는 해열 진통제 복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해열 진통제 복용해도 발열, 몸살, 두통, 이틀 이상 지속 시 의사 진료, 예방접종 후에는 급속한 기운 저하 또는 다른 이상 증상 발생 시 의사 진료 받으시고요. 예방접종 부위 이외에 멍이나 출혈 발생 시 의사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시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후 호흡곤란, 심한 현기증 발생 시 119 신고 또는 응급실 방문하시고, 예방접종 후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 두드러기 증상 시 119 신고하시거나 또는 응급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후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도 119에 신고하시고 응급실 방문하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4.7 보궐선거 이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오세훈, 박영선 여야 후보 모두 3월 마지막 주말 휴일 광폭 선거운동 행보 보였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측 캠프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주말 유세 좀 많이 지켜보셨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오세훈 후보 승리할 것 같습니까? 이미 판은 기울었죠. 예. 민주당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다. 예. 예. 지금 아무래도 LH 친구들 특이 의혹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그렇고. 예. 이번 선거에 원래 민주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되죠. 그러면 정말 민주당의 본전을 지키는데. 예. 자기네들 과실로 할 땐 후보를 안 낸다고 당헌까지 해놓고서 그 당헌 고쳐서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은 말은 안 해도 그걸 다 알죠. 그게 원칙이 어긋나고 상식이 없는 일이라는 거를. 예. 그러니까 판세라고 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러한 시민들 마음이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번에는 민주당이 잘못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이제 총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후보 측 특히 내곡동 이른바 셀프 보상 의혹 관련해서요. 예. 또 KBS에서는 또 보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해면성 있게 할 필요는 있지만은, 예. 그거 갖고 판세를 좌우하기는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예. 방금 전에 오세훈 후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예. 빨리 공문서, 정보 공개해서 대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해면성 있게 해야죠. 예. 그랬습니까? 그동안은 그런 오세훈 후보가 잘 대응했다고 보십니까? 자기로서는 좀 황당한 일이니까, 대응이고 뭐고 없이 그냥 자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 연루된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응할 필요도 사실 없었죠. 예. 그런데 이제 자꾸 문건을 자꾸 내니까, 예.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제 해줘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선거 얘기 잠시 됐던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 자, 이재호 고모님, 문 대통령이요.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결정하고 가족에게 이야기해도 좋다는 말까지 전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 여론 때문에 여론에 밀려서 뒤집었다.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고모님께서 직접 들으셨다고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설명 좀 그건 사실 잘못 전달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예. 제가 그런 일 들은 일도 없고. 예. 또 제가 그런 일을 들을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었지. 예. 그게 저는 사실이 좀 잘못 왜곡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사실 부분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왜곡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아이, 뭐, 어느 기사본에 내가 몇 사람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하는 건데, 그런 건 사실이 아니고요. 또 내하고 연결 짓는 거는, 물론 내가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모든 연락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제가 그런 걸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예. 방금 제가 여쭤본 특별 사면 결정된 것도 또는 결정됐지만은 가족에게 이야기 해도 좋다. 이런 얘기. 당시에 그런 말은 떠돌았죠. 떠돌았습니까? 예, 여의도에서 그런 말은 떠돌았죠. 예. 아, 그러면 이제 여의도에서 떠돈 말이 이제 고모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마 내가 이제 MB 측에 예. 대표처럼 돼 있으니까 네네. 그런 말이 떠돌았으면 내가 그걸 알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 추측이겠죠. 예. 아니 그러면 이렇게 추측성 보도면 대응을 어떻게 안 하십니까? 아이고 정치권에 그런 이야기가 한두 번이니까 대응한 게 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일단 박지원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낙연 전 민주당 예. 지금은 선대위원장인데 전 대표 당시 전혀 교감도 없었습니까? 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예 만나신 적도 없고요. 통화하시거나 그런 식으로도 의사소통 하신 게 전혀 없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고모님 비롯해서요. 예. 지금 김무성 전 대표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 사실은 막는 걸림돌이 됐다 이런 우려 목소리를 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단일화가 잘 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가 잘 된 거는 네. 그건 김종인 위원장 덕이 아니고 네네. 안철수 대표가 덕이죠.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 포기하고 시장 단일 후보 나와서 국민의힘 단일 후보와 경선하겠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단일화판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화를 성공시키고 단일화 소위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거는 안철수 대표 덕분으로 봐야지.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가 볼 때 28일 후보 투표 용지 인쇄할 때까지 단일화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19일 날이 후보 등록 아닙니까?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해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유세차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19일 전에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해서 한 사람만 등록을 해야 한다. 두 사람 등록해서 한 사람 취소하고 이런 거는 선거의 패배 요인이 된다 해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버티니까 나중에 오세훈 후보도 급해갖고 자기는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무선 100% 받겠다 하니까 또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또 틀어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래갖고는 단일화가 물 건너가겠구나 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 압박을 했죠. 네, 그러면요.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역할이는 그분은 4월 7일 날이 끝나니까요. 자기 본인 스스로 나는 4월 7일까지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고 하셨으니까 4월 7일 날 끝나고 국민의힘에서는 끝나고 이제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합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야권 통합전당대회 할 준비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요. 저희 지난 방송에서 다스는 MB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MB 것이 아니다. 봐야 되겠습니까? 조혜진 의원님. 저가요. MB 재판 1심부터 2심까지 24번인가 몇 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는데 다스 MB 게 아닙니다. MB 거 같으면 무슨 주부 지분이 있거나 아니면 배당받은 게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고 다스와 MB가 관련되는 거는 MB 큰형님이 다스의 사자이라는 것도 처남이 사자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지 그게 집안 집안 회사인데 형제간에 동생이 자문좀 하고 또 동생이 대통령까지 하고 그러니까 자꾸 동생인데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MB께 아닙니다. 누구 것이라고 지금? 큰형 거죠. 큰형 이상은 씨하고
또 그 처남인 김재정 씨가 돌아가기 전에 김재정 씨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그 지분을 갖고 회사를 설립하고 예. 회사를 운영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TBS 뭐 방송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오세훈 후보가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 예. 진행자에게 교통생활 정보 제공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TBS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TBS는요, 예. 지금 그 원래 교통방송 아닙니까? 예. 그게 정치방송으로 변질됐는데,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은 그건 완전히 친정부 방송, 여당 청와대 홍위병 노릇 하는 건데, 그거는 물론 교통뉴스만 돌려야 되고, 방송 자체를요, 정말로 시민을 위한 교통방송을 돌려야 합니다. 완전히 정치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고모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상임고문이었습니다. 이재욱 상임고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하는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입니다. 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현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아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러게요.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미세먼지 농도가 보니까 지금 서울이 거의 평소에 한 10배 넘는다고 좀 합니다. 보니까 지금 창밖으로 네, 오늘 아침에 심하네요. 출근하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예. 하늘이 꼭 회색 물감을 그냥 다 뿌려놓은 것 같이 앞이 정말 그냥 하얗고 예. 전혀 건물들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정말 오늘 내일 같은 경우 저 마스크 제대로 된 거 좀 쓰고 다니시고 밖에 외출하실 때 호흡기 건강 정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먼저 그 선거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와 제가 방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내곡동 땅 의혹 관련해서요. 이제 해당 관련 공문서 정보 공개 통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여당에서는 이제 지금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퇴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들 지금 이 상황 보고 계시는지 먼저 이거는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 네,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건 아주 잘 하시는 일입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후보의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어떤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흑색선전 마타도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저희 여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전부 근거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 설명을 하시면 될 일이고 그 설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도에 내곡동 땅을 측량할 때 입회한 그런 입회인 서명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하면 저희도 그 이야기를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서로 아주 정말 신사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님, 국민의힘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내곡동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무슨 의혹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셀프 보상이다. 네. 또 내곡동 투기 의혹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말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투기라고 하면 LH 사태처럼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고 토지를 매입했다거나 아니면 보상의 위력 등을 행사해서 보상가의 부당한 이득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어떤 단계에 이루어진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득의 취득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는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오늘 측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증언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토지주들과 관련된 좀 상반된 이해관계에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대 진술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또 명확한 정보도 없이 이것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오세훈 후보 관련돼서 이거밖에 의혹이 제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번복하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 운운하시는데 말 바꾸기가 거짓말이라면 저는 박영선 후보도 좀 만만치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과거에 인사청문회 당시에 평창올림픽
패딩, 입술 경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을 바꾸셨고 끝끝내는 어떤 증거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도쿄 맨션, 이것은 크게 언론에서 지금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매각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매각 중이죠. 예, 아직 잔금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네. 본인이 이렇게 말 실수도 저는 그러면 거짓말인지, 특히 3월 말까지 잔금이 다 완납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을 것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시다가 이게 갑자기 6월 말로 변경이 됩니다. 네. 지금 이게 정말 매각 중인 건지 매각은 한 건지 어쨌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계약서를 빨리 공개하시는 게 이 의혹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조속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금 조치도 하고 계시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상대당의 관련자로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네, 우리 김연아 비대위원님께서는 늘 저보다 발언 한 3배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비대위원님, 지금 오세훈 후보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오세훈 후보께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잘못 해명하신 말이 자꾸 이어지고 있는데 왜 그걸 해명을 못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는 투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 어떤 것이냐면 오세훈 후보께서는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이 노무현 대통령 때 되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고요. 그다음에 74만 제곱미터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지정하는 그 문제가 주택국장 전결이었고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고 했는데 전문가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의 주택국장의 전결은 측량의 오류나 이렇게 정말 경미한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 전결이지 어떻게 그런 것이 주택국장 전결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하시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 답변하지 않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땅의 존재를 몰랐다 했는데 시장 취임 후에 2007년 2월에 소초구청을 초도 순시 방문하셨을 때 현장 시찰을 현장에 가셨다라고 하는 구의회의 회의록이 저희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될 일입니다. 저희가 절대 이 문제를 가지고 투기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연아 비대위원님의 답변은 지금 저희가 묻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답변이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른바 네거티브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양측의 설전이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제가 좀 표현을 직접 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이게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보궐선거라는 게 평일 휴일이 아니고요. 평일에 열리니까 투표율이 사실 높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면 더 또 투표율 낮아진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먼저 박수현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늘 선거 때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에 이제 봉착을 하고 또 주권자이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죠. 그만큼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높아지고 관심이 낮아지고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도 낮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정치 문화를 잘 만들자라고 다짐하고 하는데도 선거 때가 되면 그게 잘 안 돼요. 아마 이번에도 여야 할 거 없이 똑같이 지금 서로 막말로 국민들 인상을 재찌푸리게 하는 국민의 분노 앞에서도 이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 문제 여야 모두 함께 반성하고 남은 기간 한 10일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우리 마음은 급하지만 품격 있는 그런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 저희도 더 잘하겠습니다. 예, 김연아 님도 이 부분은 비슷한 생각이시죠? 예. 네, 저도 이 정치 선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네거티브 전략은 결국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유발하면서 투표장으로 나가야 될 중도층들을 정치를 외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 지금 상대적으로 여론조사가 전부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여론조사의 우위에 있는 오 후보보다는 여론조사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네거티브 전략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조직은 투표를 열심히 하고 중도층들을 투표장에 못 오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효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박수현 소통위원장님, 소통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가 조금 좀 더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런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경쟁 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이거 하나는 또 공약 가지고요. 이거 원래 내 것이었다. 뭐 이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박 후보가 그 SH요. 서울도시주택공사 공공주택 분양 원가 공개 공약했는데 이게 오 후보가 이거 원래 자신의 과거 공약이었다. 이런 공방을 좀 또 벌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거는 그 문제에 예. 대해서 예. 맞습니다. 두 분 말씀이 다 맞고요. 예. 저는 원래 이제 분양 원가의 공개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보면 좀 진보 진영의 그 이슈이고 그걸 뭐 예. 주도해가는 그런 이슈인데 그 오세훈 후보께서 시장에 당선되셔서 이 문제를 62개 항목의 원가, SH 원가 공개를 한 것에 대해서 높이 저는 평가를 일단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오 후보께서 이제 그것을 내가 저작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뭐 주장하시고 강조하시는 거 좋습니다만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더 좀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첫째, 오 후보께서는 이것을 자기 자신이 추진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마지못해 하셨다 이런 말씀, 그리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것을 다시 원위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전혀 다릅니다, 사실이. 박원순 시장 때, 이제 오세훈 시장 때 62개 항목을 공개를 했고요. 예. 박원순 시장 때는 국토부 규칙에 따라서 12개 항목으로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역시 박원순 시장 임기 때 그 지금의 김세용 SH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다시 62개 항목으로 이 공개를 늘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설명은 오 후보께서 다시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박영선 후보가 공개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설계 내역, 그 다음에 도급 내역, 하도급 내역 이것이 좀 다 되어야 정말 진정한 의미의 원가 공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박영선 후보는 시장이 되면 정말 좀 더 전향적으로 이 반쪽 공개가 아니라 완전한 공개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박 후보의 공약은 이제 비용 발생 구조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공약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네요,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김연아 PD님. 네. 저는 실제로 2000년대 후반에 이 분양가 원가 공개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 LH 즉 국토부가 원가를 공개하던 것보다 SH공사는 정말 더 상세하게 많은 것을 공개를 해서 그때 뭐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고 또 사업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원성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오세훈 후보가 훨씬 더 중앙정부였던 국토부보다 적극적으로 한 건 맞고요.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는 사실은 그 당시는 공공아파트 분양보다는 도시재생에 강점을 두다 보니까 분양원가 공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퇴보한 건 사실입니다. SH공사가 새로 그것을 추가하더라도 분양 물량 자체가 오세훈 시장 후보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이 그렇게 이슈화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글쎄요, 뭐 SH공사가 얼마나 서울에서 직접 지어서 원가 공개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로 SH공사가 매입해서 전세나 임대를 주던 매입 전세 형태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쿨하게 오세훈 후보님 잘하셨으니까 저 그거 받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일인데 뭐 이걸 너무 논란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요. 영선 후보님께서 얘기하시는 뭐 하도급 내역까지 공개하시겠다는 것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분양원가 공개 심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만약에 조금 내부적으로 본인이 그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내신 조금 이상적인 공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님 지금 말씀하신 하도급 내역 공개의 문제점에 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앞으로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내가 전에 62개 항목을 먼저 공개했다. 아까 저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다만 앞으로 더 반쪽을 나아가기 위해서 박영선 후보가 제안한 지금 그 설계 내역, 도급 내역, 하도급 내역의 공개라고 하는 이 추가 공약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이요.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금 합동감찰, 오늘 이번 주 본격화되는데, 자,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죠. 자, 먼저 이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님, 장님? 네, 당연히 그건 저희가 국민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 검찰이 거듭나기 위해서, 예. 그리고 검찰 개혁에 이제 마지막 거의 남은 퍼즐을 맞추는 그런 측면에서요. 당연히 이 부분은 감찰이 진행이 돼야 되고, 과연 그 과정에서 여당 대표를 지냈고 총리를 지낸 그런 인사에 대한 수사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어떤 위증교사나 이런 편법, 위법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렇게 어떤 판결이나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한명숙 총리를 구하기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지 마시고, 저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한명숙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이런 어떤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판결의 유무죄를 뒤집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콕 집어서 저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4월에 그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진정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검찰 감싸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국민의 인권 옹호기관인 검찰을 만들도록 하는 마지막 그런 어떤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갈등을 없애자 하면서 검찰의 어떤 결론을 수용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정말로 검찰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발표문에 사과의 의미를 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처벌은 하지 못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검찰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시대의 소명이고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만큼은 정말 더 이상 갈등이 없도록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처벌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엔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검찰 수사 과정상의 절차상의 억울함을 겪은 일은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더하겠죠. 근데 이제 이 당시 문제 제기할 때서부터 왜 한명숙 사건이냐, 또 이미 법무부 장관이 참 유례없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지시를 내렸지만 사실은 이제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이 났는데 또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지금 대대적인 감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정치적으로 명분이 있을까? 또 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요즘 이제 LH 사태가 하도 논란이 되니까 LH 사태를 빗대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결국 LH 내부 직원들에게 개발 정보를 다 갖고 있고 그들이 공공개발을 주도하게 되는 이 논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번에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에 불기소 처분이 나고 나서 감찰을 지시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찰을 맡고 있는 중에 양은정, 그러니까 박은정 검사와 임은정 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두 분 어떤 분인가요? 신정권 인사라고 사실은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분입니다. 특히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 징계에서 굉장히 결재 없이 주도하고 여러 가지 무리한 정황을 이끌었던 주역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 있는 분들이 이 감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과연 이것이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그게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호구마는 여러 가지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왜 이 사건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들고 나올까? 좀 다른 사건으로 일반 힘없고 백없는 국민들의 사례를 갖고 더 이것을 문제 삼고 이 해결점을 찾았다면 훨씬 더 본래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본래의 의도가 의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러면 방금 김연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운데 합동 감찰 인적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박수현 위원장께서 좀 동의하십니까? 예.
저 김연아 비대위원님 말씀도 옳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제 말도 옳은 것이 뭐냐면 박범계 장관이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사주의 하면서 검찰 내부에도 이견이 있다. 그러면 양쪽을 고르게 포함시킨 균형 있는 의견을 듣고 그런 시각들로 들여다봐야 서로 합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쪽을 배제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른 감찰을 하는 것이 이 부분이 빨리 그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연아 의원님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제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한명숙 총리 건이냐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김연아 의원님 말씀하신 힘없고 백없는 서민들의 인권이 더 이상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일을 하자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것에 반대한다는 말씀이실지 모르겠고요. 왜 한명숙 총리냐? 작년 4월에 또 그러한 수사 관행에 잘못이 있었다는 진정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한명숙 총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또 입이 아프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토론 여기에서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함께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수사 계속 진행됐는데 물론 DNA 검사 결과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궁입니다. 자, 이 사건 도대체 뭐가 가장 핵심인 건지 들여다볼수록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데 자,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 그래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구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면 DNA 검사 결과요. 네. 이것만 봐서는 지금 성모 씨 네. 이분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네. 근데 혹시 이분이 거짓말하지 않고 DNA 이게 검사가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이게 DNA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뒷받침하는 증거 수집에서 좀 난항을 겪고 있어서 그렇지 DNA 검사 결과를 전제로 한 수사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그리고 사실 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법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게 DNA 검사입니다. 오차율을 100억 분의 1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은 친모 석 씨한테 연달아 4번 했고 딸 김 씨하고도 하고 딸 김 씨의 전 남편하고 관계에서도 했는데 이 DNA 검사가 연달아서 모두와의 관계에서 다 잘못됐다. 이것까지 성립이 돼야지 지금 친모 성모 씨 주장이 맞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지금 이제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당연히 여전히 심증인데 물론 DNA는 또 증거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수사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탐지기 수사 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보니까. 근데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직후에 이제 경찰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했다 이렇게 좀 정정을 했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래서 실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DNA 검사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DNA 검사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서 완전한 과학 영역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도 단독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거든요.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아직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형법적으로도 단독으로 증거 능력 인정받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인정되더라도 간접 증거로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실시 여부도 또 피의자의 동의 여하에 달려있긴 해 반드시 시행돼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또 혈액형을 봐서도 이게 이를테면은 그 딸이죠. 그 딸을 B 씨라고 할게요. 그 B 씨가 그 숨진 아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의 어머니일 수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자, 그럼 이런 관계가 봤을 때는 혹시 이게 그 친모와 딸 공모 관계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런 이제 가능성이 최근에 이제 급부상을 했다가 다시 또 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는데요. 그래요. 그게 나온 얘기가 왜냐면은 경찰에서 언론 보도를 할 때 그
딸 부부 사이에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다. 예, 이렇게만 이제 보도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딸도 외도를 해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오니까 나올 수 있는 혈액형으로 외도 사실을 숨기려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그럼 딸에게도 필요성이 이제 있었으니까 그럼 공모가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찰 브리핑을 보면은 행방불명된 아이를 지칭한 게 아니라 바뀌어진 아이의 혈액형이 딸 부부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발표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나온 이제 상황에서는 딸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행방불명된 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입양설도 있고 사망설도 있고 이게 자칫 우리가 이 사건을 뭐 흥미성으로 지금 살펴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너무 이쪽으로 좀 이게 가능성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지금 이렇게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입양설, 사망설. 그렇죠. 근데 또 그게 이 사건의 핵심 진행 사항이기도 해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라는 건 DNA까지로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면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이제 추가적인 그 뒤에 이제 후속 범죄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친모에 대해서는 약취죄로 지금 이미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돼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도 그 아이의 행방과 관련해 그 아이의 안위나 생존 여부에 좀 맞춰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온갖 가정들 막 이거 추정들 다 나오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요. 두 모녀가 만약에 그 경찰이 지금까지 뭐 수사에서 밝힌 것과 달리 뭐 이를테면은 아이가 원래 당초 뭐 사실은 성모 씨의 얘기처럼 낳지 않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두 모녀가 좀 뭐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럼 이제 구 변호사께서 이 두 분 변호를 맡으셨다. 일단 제가 변호를 맡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증거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DNA 증거는 사실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유리하게 구성하는 것도 넘어설 수 있는 증거들을 넘어서고 넘어설 수 없는 거는 이제 조화롭게 이제 포섭을 하는 방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NA 결과가 잘못됐고 지금 아이는 한 명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 받아들여지긴 주장은 가능하지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유리하게 구성을 하려면 아마 딸의 입장에서는 바뀌어진 거는 몰랐다. 그래서 이제 행방불명된 아이에 대해서는 죄책을 다 면하는 식이 되고 그리고 바뀌어진 아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재가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 내 딸도 아니고 친딸인 어머니께서 친모가 키우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인계를 하고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제 양육이나 보호 의무가 면해지는 걸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 딸의 입장은 그렇고. 그렇죠. 딸의 입장은 그렇고. 그러면 만약에 구 변호사께서 그러면 그 어머니 석 씨 있지 않습니까? 48살. 석 씨 입장이라면 어떤 변론이 가장 유리하겠습니까?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상황이 석 씨에게 가장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아마 석 씨도 그걸 느끼고 있어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 DNA 검사를 넘어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이가 둘이라는 거는 전제가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아마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는 그러면은 행방불명된 건 약취죄까지는 지금 혐의가 인제 소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모 2명의 동의를 얻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에게서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을 해도 딸의 전 남편에게서는 동의를 얻었다고 지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죄는 벗어날 수 없는데 딸을 동의를 얻었다면서 끌어들이는 형식이 되니까 죄가 오히려 커지고 그러면 아이의 행방에 대해서도 추궁을 계속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약취죄까지 인정하고 거기까지는 받아들이고 그 이후는 그냥 미제로 남기겠다. 아마 이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과거 이전에 그 구 변호사께서 변론 맡으신 것들이라든지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 좀 높아 보입니까? 높아 보이고 아마 석 씨 같은 경우에는 알면서 그러는지 제가 보기에는 은연중에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뒤에 행방불명된 아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좀 혐의가 더 추가될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계속 죄책이 늘어나느니 여기서 끊으면 이거는 아이에 대해서 사실관계 구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가장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소장에서도 사실관계가 굉장히 특정되지 않으면은
그 첫 단계부터도 법원에서도 지금 넘어서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입장이 된다면 방어권 행사인 지금 상황이 가장 유리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네, 날마다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오늘은 조은지 기자 대신해서 YTN 스포츠부 조성호 기자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휴가인 조 기자 대신 또 다른 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아, 같은 조 씨군요. 그래요. 저번에도 한번 그 조은지 기자 휴가 가지 않았었나? 예, 맞습니다. 뭐 휴가는 소중한 거니까요. 챙겨야죠. 지금 혹시 그러면 조성호 기자가 스포츠에서 막내라서 자꾸 이렇게 됐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조남매라고 굉장히 우애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뭡니까? 네, 학교 폭력 파문 이후에도 여전히 인기 있는 여자 배구 소식 먼저 가져왔습니다. 지금 챔피언 결정전 진행 중인데 정규리그 우승팀 GS 칼텍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죠.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있는 흥국생명 올라 있는데요. 어제 2차전에서 GS 칼텍스가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3대0 완승했습니다. 1차전도 3대0 이겼는데 한 경기만 더 이기면 5전 3승제 챔프전 우승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이전에는 뭐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니까 우흠 그랬는데 그럼 이게 그럼 어우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는 겁니까? 네, 올 시즌 초반만 해도 이제 월드스타 김연경이 합류한 흥국생명이 우승할 거다. 이걸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학교 폭력 파문으로 주전 선수인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시즌 도중에 빠졌고 이후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내줬습니다. 그렇군요. 김연경 선수만으로는 사실은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흥국생명이 2위로 본배구에는 올라왔는데 플레이오프에서 IBK 기업은행과 3차전까지 치르고 가까스로 챔프전 온 거거든요. 김연경 선수가 플레이오프, 이 PO전이라고 부르는데 2차전에서 오른손 엄지를 다쳐서 계속 붕대를 감고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붕대 위에 끝까지 간다 이렇게 적고 의지도 다지고 나왔는데 팀의 경기력이 못내 아쉬운지 어제는 입술을 꽉 깨물고 집중하자 이렇게 외치는 모습도 중계화면에 종종 잡혔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직접 경기장에서 봤는데 흥국생명 선수 체력이 눈에 띄게 좀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체력이 딸리다 보니까 범실이 많고 서브 리시브도 불안해서 쉽게 점수를 내줄 때가 많았습니다. 반면 GS 칼텍스 선수들은 열흘 가까이 쉬면서 체력을 비축했는데요. 특히 2m 6cm 가장 키가 큰 외국인 선수 러츠와 소영 선배가 별명인 주장 이소영, 강소희 이른바 삼각편대로 불리는데 고루 활약하면서 손쉽게 2경기 따냈습니다. 그렇군요. 흥국생명 사실 마음처럼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상까지 그렇습니다. 주축인 김영 선수가. 자, 그러면 GS 칼텍스 이제 우승까지 1승만 남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승하면 신기록도 혹시 세우는 겁니까? 네, 정규리그 우승팀인 GS 칼텍스가 챔프전에서 승리하면 창단 이후 첫 통합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요. 또 시즌 전에 열린 코보컵이라는 대회에서도 흥국생명을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기 때문에 국내에서 열리는 배구 대회 3개를 전부 우승하는 트래블을 달성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국내 여자 배구는 최초 기록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야구 소식. 자,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이번 주 개막하죠. 네, 우리 시간으로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금요일 막을 여는데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 선수가 명문구단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낙점됐습니다. 그래요. 선발 맞상대는 이제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로 꼽히는 게리 콜이고요. LA 다저스에 뛰던 지난 2019년 그리고 지난해 토론토에서 이어서 3년 연속 개막전 마운드 서는 건데 한국 선수로는 처음입니다. 예, 그렇군요. 박찬호 선수가 이전에 아주 옛날이었죠? 예,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 연속 나오긴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 올해 시범 경기 3차례 선발 나와서 10이닝 동안 4점 내줬는데요. 기록 평범한데 류현진처럼 입지가 탄탄한 선수한테는 시범 경기가 여러 가지 대비해서 점검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류현진도 준비하는 과정이 지난해보다 좋았고 몸 상태나 공의 움직임도 좋다고 이번 시즌 낙관하고 있습니다. 자, 김광현 선수는 좀 다쳤는데 개막과 동시에 이제 합류하나요? 어제 시범 경기에서 공을 던졌는데 2이닝 동안 3루타 2개 연속으로 내주면서 2점 내줬습니다. 등에 통증 느껴서 이제 예정됐던 등판 거르고선 19일 만에 나온 건데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나온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경기 결과보다는 공을 던질 수 있을 만큼 몸이 올라왔다는 걸 확인한 게 중요하고요. 세인트루이스 구단이 김광현을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렸는데 최대한 몸 회복해서 다음 달 안에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시키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양현종 양현종 선수 지금 좀 경쟁하고
있는데 예. 내일 오전 시범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요? 내일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9이닝 투아웃까지 잡아내면서 삼진 10개 잡아내고 사사구 1개도 내주지 않는 그런 좋은 모습이었는데 내일 확실하게 눈도장 찍는다면 개막부터 이제 코리안 리거 투수 3명이 모두 마운드에 서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성호 기자였습니다. 황보선의 추가해서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